안녕하세요. 정카피입니다. 어제 네이버 카페에 데일리 시황을 못 올려드렸어서 물론 단톡방에는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제 못 올려드린 데일리 시황 말씀드리고 한 주간의 리뷰랑 다음 주 대응 전략 정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15일 금요일 지수랑 매매 동향인데 양시장 폭락 쇼크가 나왔고 매매 동향에서도 외국인이 5조 이상 팔아서 아마 7거래일 연속 조단위 매도세가 나왔고 아마 그 금액이 3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도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시한 코멘트인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 8,000선을 넘었다가 외국인의 순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7,500선 아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60분봉 차트, 그러니까 1시간봉 차트인데요. 그동안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했는데 어제는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있었지만 지수 방어를 못하고 장 초반 8,000포인트를 살짝 넘었다가 3시까지 거의 포인트로 보면 600포인트가 빠지다가 장 막판에 3시 넘어서 이제 30분간 아래 꼬리를 살짝 달면서 7,500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루 500포인트 정도의 폭락은 역대급 폭락 수치이긴 합니다. 폭락 쇼크 배경으로는 트럼프발 중동 긴장 고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 인프라를 이틀이면 날릴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찌라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행동을 재개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트럼프를 암살하면 900억을 준다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 환율 이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폭락 정도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 지수 폭락의 영향이 제일 컸던 이유는 최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했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음에도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 지수의 고점 부담, 반도체 종목들의 고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총파업 리스크가 불거졌었죠.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예정에 두고 있는데 이 총파업 파장이 소부장 기업까지 번진다, 공급망 도미노 가능성 경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차익 실현 심리가 생기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지수는 더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삼성전자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많이 과열됐고 고점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스탁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데일리 시황 작성할 때 키워드를 참고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하는 사이트인데 이 내용들을 뭐 그대로 쓰진 않고 여기에도 좀 없는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금요일날 음식료나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려니까 또 없네요. 아무튼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가 엄청 많이 빠졌죠. 억울한 게 지금 소부장이 이제 막 낙수 효과를 보기 시작하던 참이었는데 삼전이랑 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투시마카로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고, 최근 순환매가 돌았던 섹터, 로봇, 부동산 자산주, 음식료, 에너지 섹터의 일부 종목에서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거의 의미 없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 차트 분석 측면에서는 변동성 확대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서도 삼박자 분석에서 재무 분석 측면에서 보면은 영업이익 감소 같은 게 악재가 될 수 있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게 악재가 될 수 있고, 뭐 그렇듯이 가격 차트 분석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추세가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장세이고 지수 차트가 중요한 장세입니다. 지수 차트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하락할 거다 이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3.7% 이상 시가 갭이 떠서 양봉 마감했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다 위아래 6% 이상의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제가 주 초반 7,500선과 8,000선 사이에서 박스권 가능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지난주에 고점인 7,500선 정도는 지켜줬고 8,000선에서는 3번 정도의 저항이 나왔습니다. 60분봉으로 보시면 월화수목금 8,000자리에서 3번의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7,500선에서 아래꼬리까지 포함하면 7,400선에서 마찬가지로 3번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저항과 지지가 반복될수록 박스권이 강해지는데 다음 주 주초반 나스닥 영향으로 인해서 개파락해서 7,400을 깰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주봉 종가가 7,500선은 7,400선을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을 보시면 6주간의 양선이 나왔다가 지난주 윗골이 달린 음선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하락 전환을 의미하진 않지만 7,400을 깨고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다음 주 주봉이 7,400을 깨고 하락 마감한다면 다음 지지 테스트는 올라오는 21선이나 아니면 전고점인 2월 말 6,300선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2월 말 전고점에서 전쟁으로 조정받은 하락분이 한 20% 정도 됐었죠. 8,000에서 6,300까지도 한 20% 정도의 하락폭인데 7,400을 깼을 때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차트 분석을 하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지난주는 큰 변동성으로 차트가 지저분해진 건 맞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고 박스 하단을 안 깨면 좋겠지만 박스 하단을 깨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고 적당한 조정은 나쁘지 않다. 조정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대응을 말씀드리면 이세무사님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현금 비중을 높여서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미수는 쓰면 안 됩니다. 수익 극대화보다는 생존이 중요하고 지키고 복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손절은 필수입니다. 손실 퍼센트나 21선 이탈 같은 손절 라인을 정하시면 좋고 평소보다 손실 제한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같은 급등 종목이 다음날 또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특징주가 아닌 급등 종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도 타이트하게 제한했듯이 수익도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고 특히 초보시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상승장에서는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 확률도 높고 리딩방에서 뻔한 종목을 추천해도 잘 들어맞고 짝짓기 매매도 심지어 내동 매매도 확률이 높은데 횡보장이나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단기 매매는 종목이나 수익률보다는 확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확률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 매매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한 대응 시나리오 설정. 특히 단기 매매,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주도 섹터 업황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차트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차트에 대한 개념 공부보다는 그 차트를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콘텐츠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응을 할 줄 알면 지수 ETF나 인버스 매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5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개인들의 관심이 엄청난 만큼 삼성과 하이닉스 종목만으로도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감 시황을 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릴 건데 금요일의 주요 섹터는 로봇 섹터 하나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로봇 섹터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 공개 기대감으로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 투자에 더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 최근에는 LG그룹의 로봇 사업 기대감으로 LG전자랑 LG CNS 같은 LG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LG CNS 같은 경우는 15% 정도 상승했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반등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특징주는 7종목 정도인데요.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거래대금 순위를 500위까지 늘려도 7종목밖에 안 나왔고 폭락장이었는데 그나마 로봇 섹터에서 LG그룹주 2종목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상이 거의 전멸이고 삼성물산 같은 삼성 관련주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더 많이 빠졌고 LG전자가 10% 상승이지만 유난히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위도 마찬가지고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ISC, HPSP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더 빠졌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1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오늘의 특징주 빼고는 제주반도체가 1분기 영업이익이 1700% 이상 폭증이 나오면서 8%대 상승을 한 게 눈에 띕니다. 상승률 상위 30위도 쭉 이렇게 위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도 생각보다 말이 중간에 씹혀서 어렵고 몇 번 다시 하게 되고 편집도 오늘은 제가 해볼 생각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자주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